자, 여러분 안녕. 자, 디딤 영상 촬영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수요일 서건 날이죠. 빨간 날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9시. 이 새까만 밤에 학교 왔습니다. 지금 학교 와가지고 영상 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 해볼 건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교과서는 61쪽. 자, 수당입니다. 지금 위진 남북 쪽까지 했죠. 그래서 이 혼란기 위진 남북조 시대를 이제 통일한 나라가 이제 수나라가 될 겁니다. 그냥 오케이. 수나라. 오케이. 자, 그럼 오랫동안 분열되어 있던 중국은 수나라에 의해서 다시 통일되었다. 589년. 자, 중국 역사상 단명한 나라, 짧게 이어간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진나라와 수나라. 그래서 수는 이제 금방 끝나는데요. 자, 수 문제는 시험을 관리로 뽑는 과거제를 처음 실시했다. 그 유명한 과거제가 수나라에서부터 처음 실시가 됐구나. 오케이? 근데 왜 과거제를 실시했을까? 자, 위진 남북조 시대 때는 구품 중정제 하면서 추천제 하다 보니까 자기 아는 사람만 추천해주는,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되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결과를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제는 뭡니까? 시험 보는 거니까. 그러면 능력 중심으로 뽑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북조일에 시행된 균전제와 부병제를 다시 한번 정비해서 나라의 재정과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자, 그 다음에 수 문제를 이은 양제가 있습니다. 자, 수 문제, 그 다음에 수 양제. 양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자, 대운하를 완성하여 강남의 풍부한 물자를 수도가 있는 화북 지역으로 원활하게 운반하였다. 그러니까 백기를 만든 거죠. 백길.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백기를 만드는 겁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당연히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이 무리하게 공사에 동원됐겠죠. 자, 그런데 수양제가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언제 들었냐? 고구려 원정이죠. 고구려 원정. 자, 고구려 원정 누구한테 깨지고 왔습니까? 우리 문덕이 형님. 오케이? 살수대첩. 자, 거기서 깨지고 오니까 너무나 백성들의 불만도 커졌고 무리한 토목공사 하면서 수는 굉장히 단명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89년부터 618년이니까 거의 30년 만에 멸망한 수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대운하는 분명히 좋은 점도 있어요. 물자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다음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자, 당나라는 수 말기 혼란 속에서 이연 당 고조죠. 자, 장안을 수도로 삼고 당을 건국했다. 장안은 계속 수도죠, 지금. 자, 그다음에 당고조 이연 말고 이제 당에서 굉장히 유명한 황제, 너무나 유명한 당태종이 나옵니다. 이세민. 자, 당태종인데요. 여기 별표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통치제도를 정비하고, 그건 이제 밑에 볼 겁니다. 여기 통치제도 여기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유목국가인 동돌궐을 멸망시켜 한족과 유목민족을 아우르는 자,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쭉 펼쳐 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유. 자, 서돌궐을 굴복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죠. 자, 중앙아시아까지 쭉쭉 넓혀 갔다. 이런 얘기가 되면서 비단길 장악했다. 그러니까 영토를 넓게 가져갔다. 자, 근데 이렇게 잘 나갔던 당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안사의 난입니다. 그래서 안사의 난, 절도사, 안독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인데, 절도사는 지방 장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방 장군이었던 안록산과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인데 이거를 겪고 나서 당이 한번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통치 제조도 많이 바뀌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황소의 난, 농민 반란이 황소의 난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심해지고 결국 절도사의 반란으로 멸망하게 되는 게 당인데, 이제 당하면 유명한 게 뭐냐? 아까 얘기한 우리 통치제도 정비, 요거 통치제 체제를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은 이 통치체제 할 때 여러분들 율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율령. 자, 법률, 율자, 명령, 령자. 그래서 이제 율은 죄인을 처벌하는 형법이고 법률, 령은 국가조직의 행정에 대한 행정법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통치제도, 이 시스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체제. 체제가 시스템이죠. 오케이? 자, 쉽게 이해하면 법과 제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냐? 중앙에는 삼성육부제를 넣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발해도 베끼고요. 우리나라도 베낍니다. 이게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자, 지방에는 주연제를 실시했다. 그럼 삼성육부제가 그렇게 좋다며 밑에 잘 나와 있죠. 자, 요거가 삼성 핵심 세 팀이죠.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정책 수립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집행을 하려면 우리나라 이제 정부처럼 나눠야겠죠. 자, 이호, 예병, 형공. 이거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쉬운 거는 공은 공사하는 거고 토목 건축이죠. 형은 형벌 주는 거니까 사법, 병은 병사니까 군사, 우리나라 국방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얘는 당연히 교육일 거고, 그다음에 인사하고 호적. 이렇게 하나씩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육부제 너무 좋죠? 자, 이렇게 권한을 나눴다는 거는 황제 권력의 독주를 막을 수 있었던 점도 꽤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엔 주연제고요. 자, 그 다음에 균전제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 균전제는 전체가 다 땅을 골고루 부여받고, 땅을 받아야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지급하는 균전제를 실시했는데, 이걸 받아야 세금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균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을 받아야 여기서 일을 해서 세금 낼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세금 내는 이름을 우리는 조용조라고 합니다. 자, 해서 조, 곡물, 용, 노동력, 조, 특산물이나 옷값, 이렇게 조용조하고, 군사는 부병제를 계속 이어오고 있죠. 자, 부병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부병제는 자, 농병일치. 평상시에는 그냥 농사 짓다가 이제 군 일이 필요하면, 싸울 일이 필요하면 이제 군사로 들어가는 거죠. 자, 군사훈련 일정 기간 병사로 복무했는데 부병제라고 한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농사 짓다가 필요하면 군사로 가는 거죠. 자, 농병일치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균전제, 땅 받고, 그 다음에 받은 토지를 대가로 조용조, 자, 세금 내고, 군사훈련은 이제 일하다가 군대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복무하는 걸 부병제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자, 이런 게 너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왔다 알록산과 사사명에 난 이후로 당이 굉장히 흔들리다 보니까, 자, 대토지 소유가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땅을 받아야 세금 내고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자, 귀족들이 대토지 소유해버리면 이 근간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균전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몰락하는 농민, 그러면 세금도 못 내. 맞죠? 그래서 조용조 대신 1년에 그냥 2번만 세금 내라 라고 하는 양세법. 맞죠? 그 다음 땅도 못 받았으니까 군대도 잘 못 가.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아이가 와라 라고 하는 모병제로 바뀌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병제는 모병제로 바꾸고요. 자, 조용조는 양세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당나라는 워낙 잘 나갔던 나라라서 조봉과 책봉 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뭡니까? 당이 센 거죠. 갑입니다. 자, 그래서 조공은 주변국이 중국에 당나라에 와서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너무 좋죠. 그렇죠? 책봉은 자, 그 대가로 중국의 황제가 주변국의 군주에게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완전 당이 갑이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밑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 문화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귀족 문화하고 그 다음에 국제적 문화, 이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자, 귀족 문화는, 자, 귀족적 성격. 자, 문학에서는 귀족적 성격의 시. 자, 시는 웬만하면 귀족들이 쓰는 겁니다. 귀족. 맞죠? 그래서 시인으로 이백과 두보가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 다음에, 자, 현장 등 여러 승려가 인도를 순례하고 가져온 경전을 번역해서 불교 수준도 높아졌다. 도교도 성장했다. 뭐 이거는 보시면 되고, 과거에 힘입어 유학도 발달했는데 이제 홍고학이 거의 절정에 다릅니다. 맞죠? 경전연구원 홍고학. 자, 그래서 오경 집대성의 편찬한 오경정이라는 책을 이제 과거 시험의 기준이 될 정도로 홍고학이 엄청 클라이막스까지 오르죠. 그래서 그 다음 나라인 송나라에서는 이제 홍고학이 좀 비판받고 성리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고학이 절정이에요. 당나라까지는 유학에서. 자, 그 다음에 국제적 문화. 자, 비단기를 통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서역의 종교, 의복, 풍습 등이 유행하고 국제적 문화가 발달했다. 여러 종교들도 같이 공유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귀족 문화의 활용과 서역 문화의 영향을 받은 당삼체. 이거 당삼체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보시면 세 가지 색을 칠해 만든 도자기다. 낙타. 이 낙타는 중국 동물이 아니죠. 자, 그리고 여기는 서역의 모습들 보면 와, 국제적이라는 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얼마나 귀족적이면, 자, 외국 상인들이 당에 들어와 집단으로 거주하게 되고, 수도인 장안성은 국제적인 대도시로 번영했다. 그러니까 국제적 문화를 여기서도 자, 이런 식으로 발달했던 게 당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키워드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당태종 중요하고요. 안사이난, 황소이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안사이는 다 누구였습니까? 절도사였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통치체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율령체제의 구덕, 그 다음에 삼성육부제, 그 다음에 근간이 됐던 균전제, 부병제, 조용조. 근데 이게 안사이난 이후로 이제 쭉쭉 흔들리다 보니까 균전제가 이제 무너지면 이제 세금들을 잘 못 내죠. 그냥 1년에 2번만 내라. 조용조가 양세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군사도 부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조공과 책봉 체제, 그 다음 당 문화는 자, 귀족과 국제적 문화다. 오케이. 그 다음에 훈과 오경정이 자, 국제적 문화에서 대표적인 게 당삼체, 이런 것들 보시면, 이건 화려한 귀족 문화고, 이거는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깜짝이야. 안녕.